안녕하세요. 제인수입니다. 자, 앞서 우리 했던 비아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했고, 걔네를 주축으로 이제 테슬라가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말을 해서, 사실 이거 작년에도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인산철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채널이 아니었고, 이제 제 개인 채널에서 이제, 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막 이렇게 하던 찰나에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상 인산철이 아니고 다른 걸 거다 그때 당시에. 왜냐면 인산철은 전기차에 절대 어울리는 배터리가 아니다. 테슬라가 더 고성능에 이런 걸 바라고 있을 텐데 당연히 인산철을 쓸 리가 없다. 다른 걸 거다. 아니면 양극재를 조절해서 뭐 니켈 함량을 높인다든가 이런 걸 거다라고 했는데 마침 정말로 양극재를 조절해서 니켈 함량을 높였던 이제 얼티움 배터리였죠.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양극재 알루미늄을 포함시킨. 자, 근데 다시 1년 만에 기사가 났는데 진짜로 리튬 인산철을 넣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봤더니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만이 가능할 거예요.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이제 비아디는 약간 어렵겠다. 비아디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이거거든요. 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전기차에 써도 될까요? 알아보죠. 자, 우선 여태까지 우리는 왜 리튬 이온을 쓰고 있었을까요? 왜 전기차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었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이온 아니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죠. 리튬 폴리머도 이제 리튬 이온 계열이에요. 리튬 이온 계열.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지금은 잘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있죠. 현재 인류가 개발한 그 어떤 배터리보다도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첫 번째 거랑 좀 연결되는 건데 20년 이상, 20년이 뭐야 이제 30년? 30년 가까이 검증된 안전성. 네. 왜냐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얘를 제어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얘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됐어요. 근데 이게 리튬 이온이 그렇게 좋은데 리튬 인산철이 왜 이슈가 됐지? 왜 이슈가 됐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자, 일단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럼 얼마나 저렴하냐? 리튬 이온하고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2 정도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적 안정성. 화학적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폭발을 안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폭발을 안 하진 않아요. 폭발을 해요. 하지만 과충전이나 과방전 시에 일반적인 리튬이온 계열, 그러니까 리튬이온 폴리머는 폭발성이 좀 높습니다.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캔 타입 18650이나 뭐 1700 이런 애들은 뻥 하고 터져버리고요. 이제 폴리머는 파우치 타입 같은 경우는 뻥 하면서 가스가 새면서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화재 위험은 사실 리튬이온 폴리머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리튬 인산철은 과충전, 과방전을 해도요. 폭발성이 낮아요. 폭발 안 하진 않는데 얘를 위험하게 폭발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별다른 이런 제어를 안 해도 엔간하면 폭발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계열 특성을 제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튬 이온.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에너지 밀도죠. 에너지 밀도 베리 하이. 자, 리튬 이온이 에너지 밀도는 제일 높습니다. 이거보다 높일 수 없어요. 그다음 리튬 이온 폴리머는 좀 떨어져요. 하이. 리튬 이온 대비 약 마이너스 16%. 한 리튬 이온보다 16%, 15% 정도 좀 적다. 밀도가. 그러니까 같은 부피면은 용량이 좀 15% 정도 적다. 한 85% 된다 이 얘기예요. 인산철. 이제 리튬 철 인산염이라고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멀이라고 써놓고요. 리튬 이온 대비 약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절반이 살짝 넘는 55%에서 60% 정도 에너지 덴시티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세이프티를 보겠습니다. 세이프티.
리튬이온 사실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제가 이거를 13년도인가 14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그때는 여기 배드를 써놨었어요. 그때는 왜 배드를 써놨었냐? 원리적으로는 얘가 제일 불안정해요. 근데 왜 굿이라고 써놨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얘를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얘를 제일 잘 제어해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됐어요. 얘를 터트리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하도 잘 제어를 해가지고. 자, 이온 폴리머 얘도 사실 굿에 가까워요. 배드라고 써놓긴 했지만 근데 얘는 왜 배드를 써놨냐면 폭발이 어차피 났을 때는 얘가 화재 위험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폭발이 나긴 둘 다 어차피 힘든데 지금 와서는 굳이 났을 땐 얘가 화재 위험이 좀 더 높고 얘는 보통 원통형 타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온은 원통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부푸름 현상이나 이런 건데 얘는 파우치 타입이기 때문에 부풀어요. 그리고 세이프티는 베리굿. 베리굿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간에서는 터치기 힘들고 어떤 뭐 가스가 나온다든가 뭐 불이 확 붙는다든가 이런 게 적습니다. 물론 얘도 터지려면 터져요. 자, 그리고 템퍼레처. 자, 이제 리튬 이온하고 이온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 보통은 이제 당시만이 상온 25도, 맥시멈 이제 45도에서 50도 사이 기준으로 환경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동작을 하도록 주변 환경을 제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는 전기차는 45도에서 50도가 넘어가면 뭐 쿨링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1C일 때와 0.2C일 때 제가 구분해 놨어요. 1C일 때 이건 싱글셀일 때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 그러면 전기차 1년도 안 돼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싱글셀일 때니까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건. 실질적으로 직병렬 셀이 많이 묶여지고 C레이트가 낮아지면 C레이트가 낮아지는 건 전체 C레이트가 아니고 CC 모드일 때 CV 모드일 때 그 제어에 따른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말씀드리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원 C레이트일 때 싱글셀일 때만 보겠습니다. 약 300회 충방전이 마찬가지로 약 300회 이제 인산철 같은 건 좀 많아요. 400회에서 500회까지도 가요. 충방전이 좀 더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0.2C로 내려버리면 늘어나죠? 1500, 1200, 2000이 넘어가네요. 충방전 횟수. 야, 그러면은 라이프 사이클도 제어를 잘하면 인산철이 훨씬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그래요. 자, 그리고 코스트. 코스트가 이게 이제 와트당 코스트예요. 굿, 하이. 폴리머가 좀 더 비쌉니다. 제조가 이게 그러니까 리튬이온 폴리머 파우치 같은 경우는 규정화된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내가 오더한 거는 내 사이즈만 있으니까 이제 이건 오더 수량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근데 리튬이온 이런 보통 이제 여기는 원통형을 말하는 거라서 원통형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뭐 18650, 26650, 뭐 2170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은 내가 사지 않더라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낮아요. 폴리머 대비. 자, 근데 야 인산철이 가장 싸다면서도 왜 베리하이라고 적어놨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트가 5의 와트별 단가라. 와트별 단가로 치면 왜 베리하이가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베리하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에너지 덴시티가 낮아요. 55에서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격은 몇이에요? 3분의 2예요. 뭐 우리가 전기차에 쓸 만큼 되려면 60kW, 70kW쯤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히려 와트당 얘가 더 비싸져요. 얘보다 더 비싸져요. 사실 베리 하이까지는 아닌데 얘보다 더 비싸다라는 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제가 베리를 붙였는데 일단 와트당 비용이 일정 규모가 되면 더 비싸진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싸지 않다 절대로. 물론 이제 이거는 리테일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마 B2B로 이제 물량을 얘도 이제 원통형이나 정해진 그 패키징으로 오더를 하면 싸질 겁니다.
어쨌든 요거 무시하더라도 전체 비용의 3분의 2나 4분의 3 가격까지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거 두 개를 고려해 보면 얘네들 팩 비용의 아마 4분의 3 정도 비용까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튬 인산철에 문제점이 없느냐? 제가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방금 전에도 나왔다시피 운용 온도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하의 온도에서 운용이 안 됩니다. 이미 리튬 이온이나 리튬 이온 폴리머 같은 경우도 영하로 떨어지면 영하 뭐 18도, 17도 이 정도만 되면 캐패시턴스가 50%까지 줄어요. 내가 400km를 갈 수 있었어. 근데 겨울이 되면 200km밖에 못 가는 거야. 물론 실제로 이렇진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전부 히팅 펌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차는 겨울이 되더라도 400km에서 200km를 줄지 않고요. 400km여도 한 350, 60km 갑니다. 물론 제 차는 줍니다. 저는 히팅 펌프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후회를 하죠. 무조건 차는 풀업이에요, 여러분. 풀업이 짱입니다. 무조건 풀업.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리튬 이온 대비 한 60% 수준의 밀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도 대비 수명 대비 가격을 계산하면 그다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 이 정도면 적어도 우리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면 리튬 이온 대비 한 2분의 1 가격은 돼야 저렴하다가 돼야 될 텐데 실제 그게 아니고 4분의 3에서 3분의 2 정도니까 엄청 저렴해지지 않는다. 정기적 운영 특성이 이제 요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0.2% 이내에 캐패시턴스의 85%가 몰려 있어요. 이거 좀 지울게요. 뭐 가려니까 0.2% 이내에 캐패시턴스의 85%가 몰려 있다. 이게 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 이펙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뭔 얘기인가 할 텐데요. 이 뭔 얘기인가 하는 두 가지는 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메모리 이펙트는 게 뭐냐면 충전이 아직 안 됐어. 100% 충전이 안 됐는데 충전을 한 70%만 하고 다시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운행을 하면서 방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충전할 때 100%가 안 되고 100%라고 해놓고 70%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충전량을 기억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메모리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리튬 이온 계열은 이 메모리 이펙트가 없어서 좋아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유일하게 리튬 이온 계열에서 인산철 배터리는 이 메모리 이펙트가 생겨요. 니켈 수소나 막 이런 거에서 사실 저 메모리 이펙트 때문에 배터리를 다 못 쓰던 건데 그거 없어졌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와서 다시 그게 있다고? 자, 2013년 4월 15일자로 났던 이제 저널에 이제 논문이 났던 것에 대한 기사인데 메모리 이펙트 now also found in lithium-ion batteries 라고 해놓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메모리 이펙트를 찾았다는 거죠. 근데 어딨냐 보시면 자, 리튬이온 계열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그렇다 문제죠. 근데 이제 다 이 논문을 다 읽어보면 이게 기존에 이제 그런 것처럼 메모리 이펙트가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완전 방전을 한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해주면 맥시멈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 방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 전기차가 지금 약간 불편한 점이 뭐예요? 충전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물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인프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내 동선 안에 충전기가 있다. 항상 엔간하면 그 내가 세웠을 때 충전기가 있는 데에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400km나 가는데 네가 하루에 400km 탈 것도 아니고 근데 얘는 중간에 그렇게 방전을 했다 충전을 했다 하면 메모리 이펙트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한번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을 끝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만충을 해야 리셋이 돼 메모리 이펙트가. 그럼 일부러 내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엔꼬에서 만땅까지의 충전 행위를 해야 돼요. 되게 불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면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함이 정말 생기는 거야.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이.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쓰면 정말로 그렇게 불편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산철도 폭발을 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자, 2012년 4월 13일 기사예요. 이게 이제 미 GM 공장 배터리 폭발 전기차 무서워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니었고요. 기자가 좀 잘못 쓴 건데, 자 보시면 미국 미시건주 제너럴 모터스 본사 실험실에서 전기차에 쓰이는 아니고 정확히는 쓰일 뻔한 배터리를 시험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2011년 하반기예요. 원래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GM에 볼트가 있잖아요. 볼트. 쉐보레 볼트. 쉐보레 볼트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 볼트가 있고 B 볼트가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V 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는데 얘가 LG 화학의 배터리를 써왔어요. 계속. 근데 2011년 하반기에 이걸로 이제 새 그 버전을 충돌 테스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출시하기 전에 충돌 테스트를 하고 이게 불이 났네? 그 불이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전기차 충돌 테스트 때 당연히 불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럼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발화가 된 거예요. LG 배터리가. 그러니까 탈락하고 이제 안 되겠다. 야, LG 배터리 자꾸 이거 발화되는데 우리 배터리를 다른 데로 좀 바꿔볼까? 라고 이제 GM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볼트에다 도입을 해보자 하고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기차에 실을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볼트에 이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초적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기준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뻥한 거죠. 기준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LG께 불이 나서 리튬 인산철을 가져왔는데 얘는 폭발을 한 거야. 심지어 이제 전기차에 도입해서 충돌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에 도입을 하기 위한 자기들 기준 테스트를 하다가 뻥 터진 거죠. 근데 이 제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조사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A123라는 회사의 거로 밝혀졌고, 이제 A123라는 회사는 뭐냐면 이제 주 탑전지라고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주 에너랜드라고 해가지고 인산철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회사고, 그거를 이 회사가 매각을 해요. 그걸 A123가 사요. 그래서 A123가 인산철 기술을 갖게 돼서 많이 이제 이것저것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데 나가 있던 것들도 봐라, 니네 거 터진 거 이거 니네 배터리 문제잖아 해가지고 대량 리콜을 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막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얘네가 미국에 막 여기저기 막 공장을 막 투자해요.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막 공장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뭐 수익이 엄청 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것저것 막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파산해요. 이제 2011년 12월에 파산해버려요. 그리고 파산하고 법정 관리 들어간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국의 완샹그룹 홀딩스라는 데에 인수가 돼 있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미 연방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 11년도 하반기에 LG 그 충돌 테스트로 인한 LG 배터리 발화 사건하고 이 A123 공장 배터리 폭발 사건, 이 두 개를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데 결론, LG 거 이제 2011년 이거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었다. 배터리 문제가 아니었다. GM의 어떤 그 충돌 테스트에 있어서 설계 미스였다. 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요. 이거는 배터리 문제가 맞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테스트 절차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 쉐보레 볼트는 다시 LG 배터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는 B 볼트도 모두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성이 문제가 있다 그랬죠. 0.2V 안에 뭐 85%가 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리튬 이온의 그래프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C레이트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1C레이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 그래프가 1C레이트예요. 자, 최고 여기부터죠.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4.2에서 여기 4.1이겠죠. 쭉쭉쭉 떨어지면서 여기 자, 요쯤에서 이제 사실 요거보다 더 써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씁니다. 얘가 2.9, 2.8, 2.7, 2.6, 2.5까지는 쓰는데 사실상 이제 2.7쯤에서 끊어요. 안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 구간을 볼게요. 그러면 어느 구간을 보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만큼의 구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만큼의 구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4.2부터 2.5까지 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몇 볼트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이 전체 용량이 100%라고 칠게요. 이 전체 용량이 100%야. 그러면 자, 4.2부터 2.5까지예요. 몇 사인 몇이에요? 자, 1.7V라는 DC죠. 이 공간 안에서, 왜냐하면 이 캐패시턴스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를 걸거나 이제 충전을 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때의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 전압에 맞게 이걸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전압에 맞게. 네.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내 전압이 지금 이 배터리 전압이 3.6V야. 그럼 네 캐패시턴스는 얼만큼 남았어? 여기잖아. 여기. 이만큼 남은 거야. 한 뭐 1250 정도 되겠죠. 네. 1250이 어떻게 됐다고요? 1250을 쓴 거라. 1250을 쓴 거야. 내가 3000짜리야. 그러면 몇 남은 거예요? 1750 남은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수월하다. 근데 인산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차지 커브는 보지 마시고 디스차지 커브만 볼게요. 우리 방금 왜냐면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니까 요거죠. 최대한 따라 그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자,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해놨네요. 어쨌든 자, 요건 보시면은 3.65쯤이네요. 뭐 3.8까지라고 봐도 돼요. 실제 이제 여기는 CV 모드겠죠? CC로 쓰는 공간 여긴가 봐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2.65 뭐 똑같이 2.7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용 영역이고 최대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지냐? 2까지 떨어지네. 2.2쯤까지 2에서 2.2까지. 그러면 자, 그럼 얘 캐피시티 공간이 여긴데 이만큼인데 실제 가용 공간이 여기야. 그죠? 3.4에서 2.6이에요. 진짜 가용 공간이 이 정도 된다고 보고.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우리가 이 배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3.4V에 있으면 3.4V에 있으면 얘가 에너지가 지금 열심히 한 2% 정도 되는 거야. 그죠? 2%에서 어느 공간까지 쓰냐?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0인데 3.2를 보자고요. 3.2가 요쯤이죠? 요쯤이에요. 쭉 내려볼게요. 우와, 한 78 정도 되나봐요. 그러면 78에서 2 빼면 76이죠? 여기다 쓰면 안 보이네. 76이죠? 그러니까 요 3.4에서 3.2 구간에 여기 76%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4 여기야. 4에서 3까지 보겠습니다. 3 여기죠.
4면은 여기죠. 얘를 그냥 2A/h라고 보면 돼요. 여기면 400이니까 여기 200이죠. 100mA. 그리고 여기면 2000이네요. 그러면 1800mA. 여기다 써야겠다. 1800mA. 자, 1800mA. 그러니까 3V까지 4에서 3까지 1V 안에 지금 몇이 있어요? 얘도 이제 2에서 20 빼니까 10 뺀 거잖아. 90이 있네. 자, 얘는 90%라고 칠게요. 1V 안에 90%가 있어. 얘는 0.2V 안에 76%가 있어. 그러니까 정밀도가 몇 배 차이가 나요? 얘를 제대로 제어하려면, 밸런싱을 제대로 제어하려면 5배에서 6배 더 정밀한 그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되게 정밀한 그 ADC 분해능을 가진 그런 칩셋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13년, 14년 당시에는 그런 칩셋이 비싸고 드물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싸졌고, 이제 중국 애들이 SoC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가능해서,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구간들, 그리고 너무 분해능을 쪼개다 보니까, 용량이 휙휙 %가 바뀌겠죠. 소수점 이제 뭐 0.0 몇 볼트 바뀌었지만 사실 캐패시턴스는 휙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차 범위가 좀 큰 거죠. 자, 그래 이제 또 하나 문제. 아까 용량 문제 말씀드렸는데, 자, 똑같은 규격으로 한 거예요. 18650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구형 이제 테슬라 모델 S에 쓰인 배터리예요, 얘가. 지금은 이제 21700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S가 처음에는 이제 75kW 모델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100kW 모델이 나오죠. 왜? 21700을 쓰면서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이 똑같이 18650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얘는 현대 최대 용량이 3.5예요. 얘는 1.8밖에 안 돼요. 최대 용량이. 같은 저거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 정도 되는 용량을 갖고 있어요. 전체 용량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얘가 100개야. 그러면 얘는 100개면 350 얘 친구야. 용량. 얘는 100개면 똑같이 100개면 이래 버리는 거지. 용량이. 그럼 같이 100개를 써봐야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100kW잖아요. 똑같은 양을 써서 그럼 얘는 60kW인 거야. 이게 이제 21700급이 되면은 지금 현행 코나 EV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잘하면 65kg까지는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이펙트 문제를 사실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겠죠, 굉장히.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21700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21700으로 넘어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얘는 최대 용량이 5A. 굉장히 크죠. 사실 18650에서 21700이 되면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 게 아닌데 밀도는 확 늘어요. 왜 느느냐? 용량,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진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니켈 함량을 높임으로 인해서 용량을 더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튬 인산철이 대세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뭐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NO. 대세는 어렵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런 조건이면 쓸 수 있어요. 크기의 제약이 덜하고 기존에 이제 기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기존은 납축전지
12V니까 보통 그 12V DC 기반, 그러니까 그 배수, 뭐 12V, 24V, 뭐 48V, 72V 뭐 이런 배수 기반의 전압을 유지해야 되는 기존의 전장 시스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되는 곳에서는 이게 대세가 될 수 있어요. 전압 맞추기 되게 좋거든. 기존 전장을 수정을 안 해도 되거든.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넓게 분포해 있는 전압을 통한 에너지 용량이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걔도. 왜냐면 그러면은 얘네들 직렬로 한 10개만 있어도 아까 1V 이상씩 바뀌었잖아요. 10개가 있으면 10V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0V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가변성이 있는 전장을 설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리튬이온이 또 단점인 거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인산철은 이런 부분에서는 대세가 될 수 있다. 이 배수 기반 전압을 유지하는. 다 한 가지 또 뭐 크기 제약이 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가 있느냐 찾아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버스. 아까 나왔었죠. 버스, EV는 공간이 크니까 배터리가 좀 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공간이 이미 많아.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ESS 같은 경우도 뭐 공간이 굳이 엄청 뭐 작은데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ESS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ESS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만충전 만방전을 해주는 스케줄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ESS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선박 사이즈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죠.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대한 엔진들을 쓰고 있는데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얘네 선박들의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 뭐 전에 잠깐 뭐 했던 듯이 수소 엔진 쪽도 괜찮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예 전동화하는 거. 전동화해서 얼마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지금 모델 3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저가형 숏 레인지의 이제 일렉트릭 멀처 전기차 이런 애들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행은 이제 아이오닉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모델 3가 나오면서 아마도 60kW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많으면 이제 65kW 21700을 넣으면 IFR 21700으로 구성을 하고 뭐 1.6이나 1.8을 구성을 하면 이 용량이 가능할 거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뭐 구체적인 계산을 안 해봤지만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팩트로 인한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어적인 불편함, 실제 실생활 영역에서의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할 테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가 아니면 이제 좀 좋은 전기차와 이제 소위 말하는 저가형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내연차로 따지면 경차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경차 같은 느낌. 근데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 전기차는 이런 느낌으로 보겠죠, 사람들이 시선이.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